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제가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 알러지도 있고 진먼지, 진드기, 강아지 별의별 알러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천식이 갑자기 좀 와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그 호흡기 내과 선생님께서 근래 본 환자 중에 알러지 수치가 제일 높다고 그러셔가지고 어쨌든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강제로 격리가 돼서 살고 있고,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평소에는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제 잘 극복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가 제 1번 순위인 것 같아 가지고 청소기를 한 대 더 집에 들여놨습니다. 바로 빗셀 스파클링 프로페셔널이에요. 네, 빗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생소한 이름의 브랜드일 수가 있어요. 근데 빗셀은 되게 유명한 미국의 청소기 회사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이름을 못 들어봤냐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나라랑 미국의 약간 청소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신발을 벗고 다니는 마룻바닥에 건식 청소가 베이스거든요. 대부분 이제 빗자루질을 하거나 그냥 진공 청소기라면 빨아들이는 정도로 기본 청소가 맞춰지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신발을 신고 카페트를 깔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습식 청소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카페트 청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습식 청소와 건식 청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청소 브랜드 중에 유명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빗셀이고 하나는 후버예요. 최근에 유행하는 물걸레 청소 플러스 진공 청소 같이 되는 그런 청소기의 원조 제품이 바로 빗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빗셀의 습식 청소기 라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리뷰해 볼 건 스파클린이라는 제품이에요. 얘는 일반적인 청소기는 아니고요. 이제 소파라든지 패브릭 같은 걸 청소하는 그런 청소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너 브랜드의 마이너 제품군에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라인의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국내 리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올려보고요.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한 30만원 초반대 정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빗셀 스파클린 프로페셔널 이 제품을 고민하신다면은 이 제품이랑 프로 히트 제품이랑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구매하기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스펙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니까 일단 프로 히트 제품군에서 이 프로페셔널 제품군이 가장 좋은 점이 일단 흡입력이 높아요. 근데 얘 기본 청소 구조 자체가 물을 뿌린 다음에 다시 뿌린 물을 흡수하는 방식이거든요. 물을 흡수하는 흡입 능력이 세야지 소파에 묻어있는 물을 쫙 빨아들이면서 소파 건조가 빨리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히트랑 프로페셔널의 거의 와트수 차이가 2배 가까이 나갔고, 프로히트 제품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높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프로히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좀 팔려서 그런지 리뷰가 좀 있는데, 리뷰들을 찾아보니까 약간 흡입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 아마 프로히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제 열선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계속 데워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미온수를 넣어서 사용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 프로페셔널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 탱크 용량도 1.1리터, 2.2리터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집에서 간단하게 쓰고 업소용으로 쓸 거 아니면 1.1리터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드 선 길이도 프로히트는 5m, 얘는 6.7m인데 사실 집에서 쓸 거면은 코드가 그렇게 굳이 길 필요는 없죠. 얘도 코드 너무 쓸데없이 길어갖고 여기 코드 말아놓은 거 보세요. 엄청 말아놨죠. 이거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오히려. 그리고 프로 히트 같은 경우는 한 74dB 정도의 소음을 가진다고 하는데, 스펙상 74dB이면 아마 일반 진공 청소기 수준의 좀 그런 소음인데, 이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82dB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시끄러워요. 이게 수치상으로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들어본 청소기 소리 중에서 가장 커요. 너무 시끄럽다. 밤에는 절대 못 쓸 것 같은 그런 굉음을 내기 때문에 소음에 약간 민감하시다면 이 제품보다는 프로히트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론적으로 프로히트랑 프로페셔널이랑 비교해 봤을 때 실제 사용적인 부분의 차이는 흡입력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리뷰들을 살펴보니까 프로히트도 클리닝 능력 면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갖고 굳이 더 비싼 이 프로페셔널 안 사고 프로히트 제품을 더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사는 김에 이왕 조금 더 좋은 제품 구매하자고 프로페셔널을 샀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 패브릭 소파를 많이 쓰니까 패브릭 소파에 고양이 털들이 막 콕콕 박혀 있거든요. 이게 웬만한 진공으로 잘 안 빨려갖고 일부러 조금 더 센 진공의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한번 디자인 좀 살펴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앞으로 쭉 들어가지고 빼면은 이렇게 오수통이 빠지고요.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정수통이 빠져요. 기본 구성품으로 작은 노즐, 큰 노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아마 이거는 프로 히트 제품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오수통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요거 뒤로 완전히 이렇게 제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위에 부분이 이렇게 들려요. 그래갖고 여기에 들어간 오수를 비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꽤 커가지고 손도 잘 들어가서 세척하기도 편하고, 오수통 같은 경우에는 딱히 불만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조립도 간단하게 이렇게 얹은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면은 조립이 단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립 분해 자체는 굉장히 쉽고, 이 오수통 같은 경우에는 분해 청소하기도 좋다. 다만 문제는 이제 정수통인데요. 이 정수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부분에 마개를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넣는 구조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에 물방울이 아직도 남아있죠. 이거 저번 주에 쓰고 제가 엎어놓고 말려놓은 건데, 사실 이게 더 이상 이 상태에서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정수통 자체는 안에를 씻을 수가 없어요. 뭐 솔 같은 걸 넣어서 닦는 수정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건조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이 정수통 자체를 깔끔하게 쓰기 어렵다. 물론 여기에 드러물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 가지고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브러쉬인데요, 브러쉬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세제랑 물을 분사하고요, 이제 요 앞쪽에서 여기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앞에 솔이 있어서 이 솔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더러운 것들을 문질러서 없앨 수가 있어요. 여기 오수통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간단한 이제 플라스틱 필터가 있어가지고 큰 덩어리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요 옆에 요 이제 그 선정리 부분인데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뺄 수가 있어요. 꽂을 때 사용하기 편하고 보관할 때도 깔끔하게 이 옆에 구멍에다가 이걸 딱 끼워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는 요거는 누르면은 물이 분사되게 하는 그런 이제 버튼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 빨간 버튼이 전원이에요. 여기도 선을 이렇게 감을 수 있게 해가지고 약간 정리하기 편하게 해놨어요. 이게 되게 아날로그적이긴 한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청소기 같았으면 버튼 누르면 호로록 이제 이런 전선이 딸려오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넣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이나 유럽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날로그한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많아서, 근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런 기계적인 것보다 이런 그냥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더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이 제품 자체가 사실은 뭐 맨날 쓰는 제품이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렇게 쓸 수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주 쓰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나 이런 게 정리가 잘 되는 부분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의 특이한 걸로는 전용 세제를 주거든요. 근데 이 전용 세제가 좀 비싸긴 한데, 한 번 쓸 때 한 50ml 정도 쓰는 것 같아요. 74ml 쓴다고 하네요. 74ml. 얘가 용량이 236리터니까 한 3, 4번 정도 쓸 수 있는 양인 것 같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조금 비싸 보이니까 한 3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1회 청소할 때 거의 한 7, 8천원 되는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세제값이 약간 부담이 된다. 그런 단점이 좀 있네요. 근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스파클링 제품 자체가 한 30만원 가량 하고, 얘가 이제 한 번 사용하는데 한 7, 8천원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쇼파 클리닝 업체를 불러서 하면은 쇼파 클리닝 서비스가 한 10만원이 좀 넘거든요. 작은 것도. 좀 큰 쇼파 하면 한 2, 30만원씩 받아요. 이 쇼파 클리닝 업체에서 하는 이제 어떻게 하나 제가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 이게 에싸 소파거든요. 에싸 같은 경우에는 클리닝 서비스를 먼저 진공 청소, 건식 청소기 한번 싹 돌리고, 이런 스파클링 같은 이제 습식 청소기 싹 돌리고, 그 다음에 연무게 한번 해주거든요. 물론 그 에싸 영상에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비세 제품이 아니라 카처의 그
카처에 나오는 그 산업용 100만원짜리 습식 청소기라서 걔는 또 얘보다 흡입력이 한 2배 더 세거든요. 1000W가 넘으니까. 어쨌든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쓰긴 하지만 소파 청소 제대로 된 거 2만원 소파 한 번 마개는 한 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소파 청소를 내가 안 맡기고 한 두세 번 정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물론 소파 말고도 카펫이라든지 다른 패브릭 소파 아니면은 다른 패브릭들도 이걸로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집안 깨끗이 청소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구절절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한번 물을 채워 가지고 청소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먼저 정수통에 물을 넣고요. 일단 저는 물을 절반 정도만 넣을게요. 다 넣으면 좀 많을 것 같아서. 참고로 아쉬운 점이 이제 이게 75mm 1회 풀로 했을 때 74mm니까 절반 정도 하면 한 37mm 정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건데, 사실 얘가 뚜껑이 이런 거 잴 수 있는 뚜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포뮬러를 넣을 때 감으로 넣든지 아니면은 집에 따로 계량기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대충 감으로 때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미리 들어갔는지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새 뭐 세탁세제 같은 거 보면은 세탁세제 그 뚜껑에 몇 미리인지 써 있잖아요. 그런 뚜껑을 해서 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그 세탁세제 뚜껑 갖다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이렇게 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트는 순간 저 고양이들 다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이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고양이들에게 미안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먼저 작동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얼룩 같은 게 이제 고양이들이 묻혀놓은 건데, 요걸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있던 이런 얼룩들이 꽤 자주 생겨, 고양이들이 분비물 같은 게 좀 이런 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일반적으로 지울 때는 이제 물티슈로 엄청 오랫동안 빡빡 지워야 지워지는데, 스파클린으로 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참고로 청소할 때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얘를 이렇게 밀면서 물을 분사하면 안 돼요. 물을 분사할 때는 당기면서 물을 분사를 해야지 얘가 빨고, 이게 당긴 다음에 다시 앞으로 밀 때는 반드시 트리거에 손을 떼갖고 물 분사 안 하게 해줘야 돼. 이렇게 당기다가 만약에 손을 누른 상태로 앞으로 빼면은 여기 물이 고여가지고 흐르게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기면서 물을 이렇게 한다. 오케이. 당기면서 물을 하고 뺀 다음에 다시 앞으로 한다. 오케이. 당기면서 물을 하고 다시 앞으로 하면은 물이 이렇게 고여요. 그러니까 당기면서 이거 뗀 다음에 조금 더 뒤로 밀고 물을 다 흡수한 다음에 앞으로 나가야지, 그냥 바로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물이 뒤쪽에서 물이 분사가 되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 물이 흐르거나 여기에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당기면서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혹시라도 앞으로 밀게 되면 트리거를 반드시 떼줘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경사진면을 할 때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물이 분사되면서 바닥으로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 헤드를 아래쪽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분사돼서 흐르는 물도 아래쪽에서 흡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면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아래로 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물을 분사시키면은 아래에서 물을 흡수해주니까 안 흐르는데, 옆으로 하면은 물이 다 흘러버리죠.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청소가 완료가 됐고요.
개별 소파들도 이렇게 다 닦아갖고 눕혀서 말리고 있습니다. 예, 청소를 했으니까 오수통을 한번 확인해 봐야죠.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빼면은 와우, 오수 보이시죠? 엄청 색깔이 진하잖아요. 이렇게 더럽잖아요. 참고로 지금 저희 집 소파가 산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천식 때문에 매일 청소기로 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스팀 청소기로 세척해 준 그런 소파인데도 요렇게 더러운 물이 나온다. 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청소기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요 위에 빨간색 이 오수통 들어가는 부분, 요 부분 한번 닦아주고요. 브러쉬도 여기 요거 눌러갖고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이제 그리고 뒤에 물은 요거 열어서 버려주면 되고요. 본체는 옆에 다시 잘 말아서 이렇게 얘도 다시 잘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껴줍니다. 본체는 이 상태로 보관하고요. 아까 오수통은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싱크대에 버리기 좀 그러니까 화장실에 버리고 오고요. 정수통도 빼서 물 버려주고. 근데 이제 정수통이 이게 확 뚫려야지 이것도 한번 깨끗하게 씻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씻을 수가 없고요. 브러쉬도 한번 닦아주고요. 정수통은 손이 들어가니까 조금 넣어서 막 닦아주면 됩니다. 일단 소파 청소를 완료했고요. 생각보다 이게 중노동이에요. 이게 뿌리고 쭉 내려가면서 그냥 긁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이제 액체 세제를 뿌린 다음에 쭉 한번 내려가서 훑은 다음에 진공 청소 누르지 않은 상태로 진공으로 물을 계속 흡수하면서 비벼줘야 돼요. 그래야지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씻기고 소파 안에 물이 스며들어갔던 것도 쫙 빨아주기 때문에 뿌리고 한번 훑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물을 흡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갖고 생각보다 중노동이고요. 어쨌든 잘 흡수하니까 지금 소파를 먼저 청소하고 그 다음에 쿠션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 청소기를 씻고 이렇게 왔는데 쿠션 청소하고 저 씻고 오는 데까지 해서 한 20분 이렇게 걸렸다고 치면은 20-30분 걸렸다고 치면은 소파 청소한 다음에 한 20분 있다 앉아도 약간 축축하긴 한데 앉을만 하다. 그래서 완전히 건조하려면 한 반나절에서 한 하루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고양이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뭐 축축하지 않다. 얘 축축했으면 벌써 얘 안 올라왔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바로 쓰기는 좀 그래도 한 반나절 있다가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흡입력이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고 아까 보셨듯이 오수통이 그렇게 오수가 많은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그래서 저가 이제 보통 소파 청소할 때 주말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진공 청소기, 산업용 진공 청소기를 쫙 밀고 스팀 청소기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한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그런 방식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있다, 소파를.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항상 이게 패브릭 소파라서 고양이들이 패브릭 소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위에서 비비고 앉아 있어가지고 고양이 털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갖고 정작 저는 이 소파에 잘 안 앉거든요. 알러지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저도 소파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매주 하기에는 사실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게 중노동이기도 하고 펌블러 값도 비싸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긴 한데 적어도 한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할 만큼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확실히 들어요. 확실히 깔끔해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포뮬라의 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쁘지가 않다. 청소하고 나서 기분이가 괜찮다. 그래서 한겨울에는 환기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건조를 시켜야 되니까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물을 한 절반 정도 한 1리터만 넣어가지고 했었는데 실제 이 소파 전체를 하는데 1리터 정도가 딱 들더라고요. 쿠션이랑 이제 다른 것까지 하려니까 2리터 정도가 다 들어가서 이게 3.5인용 소파니까 여러분들도 한 3.5인용, 4인용 소파를 하실 때는
그냥 꽉 채워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그만 소파 할 때는 한 1리터면은 좀 충분하고도 남았는데 약간 큰 걸 하니까 조금 더 많이 소비가 된다. 나는 귀찮은 거 싫다. 그냥 돈 좀 더 주고라도 제대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업체 소파 케어 받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처럼 뭔가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깔끔하게 자주 청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력 추천할 만해요. 이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카페트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일반 패브릭 뭐 포스터라든지 아니 뭐 커튼 같은 데도 쓸 수가 있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브릭이 있는 곳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괜찮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 어쨌든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남입니다. 안녕.